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회 모의고사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최고 점수 85점입니다. 7개 정도 틀렸죠. 더 중요한 게 평균 점수가 72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회쯤 이제 반복이 되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자, 이제 해설을 마치시고 평균 70점 이상 아주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70점 미만은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부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50점, 60점은 그냥 부진이고 50점 하단은 극부진입니다. 극부진. 그래서 그 정도 내려갈 일도 없지만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 모의고사 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 2주 뒤에 본고사에서 꼭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지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했습니다. 자, 이제 1번 이 중개사법에서 사용할 인장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당연히 매회 지금 출제됐습니다. 왜? 인장 등록은 확실하게 출제가 되니까 옳은 것은 3번이죠. 개공사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게 3번인데 자, 이제 인장 등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장을 왜 등록할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잖아, 그죠? 그럼 누가 작성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는데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겠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개공사 그리고 소공사가 인장을 등록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 안 하니까. 자,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저절로 세 사람이 보여야만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등록한 개공사는 첫째 누가 있죠?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친 6조를 개공사라 부르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모두 몇 사람? 4사람이 등록하게 되고 자, 그럼 이 인장 등록을 위반하더라도 개공사 아니면 소공사가 위반을 하겠죠. 그러면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이 사람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소공사도 등록해야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매번 전달했습니다. 하나의 주제,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계속해서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4개가 있는데 오늘 벌써 3개를 이 문제에서 만날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해결합니다. 자, 개공사는 인장 등록 위반하면 뭐라고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니까 이 업무 정지 사유가 14가지나 되는 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인장 등록 위반,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문제로 걸었죠. 자, 옳은 게 이제 3번으로 돌았으니까 틀린 거 수정하면서 공부합니다. 1번 개공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개설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X 뭐라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항이 필요하니까 등록증 교부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합니다. 시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2번 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이렇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X죠.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처벌은 받겠지만 2번도 주의하셔야 돼요. 4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X 뭐라고 고치셔야 되겠습니까? 자, 법인이 등록할 인장은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어디? 분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인장이죠. 자, 그러면 법인 자체의 인장이 뭐냐?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만나겠지만 법인이니까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의 인장이 있겠죠. 이 도장을 등록합니다. 근데 서울중개주식회사에 가보면 대표이사 있겠죠.
대표이사가 김갑동이면 법인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합니다. 라고 시험에도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대표자 김갑동 도장을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됩니다. 자, 다시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죠. 4번도 틀렸고 5번 너무나 전달 많이 했습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합니다. 지금 이렇게 등록된 인장을 왜 변경하죠?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공사 및 소공사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 7일, 10일, 15일, 30일, 1년 이런 숫자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이 7일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된다고. 근데 기억을 자꾸 하라고 그러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강하게 수업을 했는가 하면, 인장을 변경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도장을 쓰다가 잊어버리거나 깨져서 못 쓰면 언제까지 변경하겠습니까? 본인 일이라고 치고 바로 즉시 등록 변경해야 되지. 일주일 내로 7일 내로 변경한다 이러면 7일 동안은 계약서를 못 쓰게 된다는 말하고 같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법도 사람이 만드니까 살짝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지체 없이 변경하겠지, 그죠? 근데 법에는 며칠로 돼 있다?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내용, 법을 처음 배울 때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무슨 뜻이죠? 악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잘못된 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악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7일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할 때 항상 전달했던 말, 악처도 처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좋은 차하고만 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2번 진짜로 많이 정리했죠. 용어의 정의, 저하고 수업하신 분은 특별히 강조도 많이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되니까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전달했는데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은 가볍죠. 4번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X. 단 한 번 하면 절대로 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 업을 한다, 무슨 업을 한다 할 때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하니까 틀린 것 4번. 공부합시다. 1번. 중개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주 만났죠? 저당권 중개할 수 있다. 기억합시다. 2번 중개행위란 개공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한다. 지금 어차피 틀린 게 돌았으니까 다 맞는데, 중개 행위가 이런 거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매도인이 있고 사달라는 매수인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나죠.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니까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게 상식인데, 팔아주세요는 왔는데 사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일방으로 중개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러면 B 개공사에게 당신이 살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중개가 시작돼야 되잖아. 그죠? 일방으로 들어오는 중개도 뭐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한다. 라는 게 판례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3번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 의뢰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법원의 경매 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에 동그라미 해봅니다. 공개매각을 공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맞다. 자, 이게 중개행위라는 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개는 사달라 팔아달라는 사람에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를 하는데, 이런 공매나 경매 절차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자, 이 아파트가 경매 나왔습니다. 지금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디 산다고 문제가 돼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공매입니다. 자, 공매는 살짝 까칠하더라도 경매는 편하시잖아. 경매는 어디서 일어나죠? 법원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법원에 이 아파트가 있는 걸 가장 높은 가격으로 먼저 적어내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경매라는 절차인데, 그 경매 절차에 개공사가 개입돼 가지고 A 법원장님, 이 아파트를 저 사람이 낙찰받도록 내가 중개해 줄게, 수수료 주겠습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는 개공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 말을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자, 근데 살짝 주의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 받은 물건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에게 중개해도 되겠죠. 그 작은 차이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옆에다가 적어봐요. 경매 받은 아파트 이렇게 적어놓고 이꼴 중개 대상 여기까지 적으면 그 3번 지문과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아니 경매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은 된다고 그러네. 무슨 소린데? 이래 어지러운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경매의 절차에는 개입될 수는 없다. 근데 경매 받은 물건을 중개할 수는 있다. 됐죠? 여기까지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5번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개공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맞다. 그러니까 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이 되지만 안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인데, 이 판례 때문에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조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지금 여러분 주택은 어떻게 받는다고 배우셨죠? 주택은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우리 법조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매매는 0.9%까지,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매매는 0.2%에서 0.9%를 받아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처벌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수수료를 안 받는 것도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것도 처벌해야 돼. 그래서 이 판례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하한선을 없애서 0.9%까지 받으면 되니까 안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법은 0.2에서 0.9라는 제재가 있었다니까요. 이 법조문 바로 앞에. 이 판례가 나오면서 법이 바뀌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여기는 잡을 수 있죠. 보수는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 OX, X, 하한선은 없잖아. 지금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법을 0.2에서 0.9로 만들었을 때는 안 받아도 처벌해야 되는 거라.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판례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조문 때문에 이제 하한선을 없앤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예전에 법은 0.2%에서 0.9%라고 하한선이 있었는가 하면, 영업이라는 것은 나도 안 받을게, 너도 안 받을게, 다 안 받을게 이러면 영업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영업이라는 개념에서는 최소한 이거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0.2에서 0.9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지는데, 여기서 덤으로 여러분이 하나 가져갈 것, 중개보수는 매매는 0.9%까지, 임대는 0.8이지 0.2에서 0.9라는 하한선이 없다는 것도 하나 배우셔야 돼요. 판례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2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3번은 출제된 지문입니다. 이 출제된 지문을 왜 만나는가 하면, 이때 답은 지금 1번으로 처리하지만 나왔던 지문들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3번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가볍죠. 1번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분양권 이렇게 배웠죠. 자, 1번 됐고 이제 틀린 걸 익히셔야 됩니다. 2번 등기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 건물 있잖아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3번 등기된 환매권, 거기 등기된 환매권에 밑줄 긋고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환매는 안 되는데 지금 줄 것인
환매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매는 왜 안 되고 환매권은 되고도 중간에 설명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2판 4판 수업이죠. 단조롭게 딱 갑니다. 환매 옆에 적어놓고 X 지금 줄 것인 환매권 하면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된 환매권은 누구에게라도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차이를 익혀 나갑니다. 다시 환매하고 시험에 들어오면 X 지금 나온 환매권 하면 된다. 단조롭게 딱딱 잡습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원리를 알면 더 편하긴 하지만 출제된 지문은 이제부터 단조롭게 OX로 딱딱 찾아갑시다. 4번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X예요. 이거는 분양업에 해당될지라도 중개업은 아닙니다. 중개업은 용어로서 어떻게 배웠죠?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하는 행위를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이것도 팔리니까 익히셔야 돼요. 이는 분양업에 해당할 것이고 5번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X 반대로 적었죠. 자, 중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중개는 사실행위이고 중개의 대상은 자,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계약은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금서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하니까 벌써 틀린 거잖아요. 중개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인데 자, 이 자체도 얼마나 전달했는가 하면 여러분 중개를 왜 합니까? 계약하려고 하잖아. 계약이 뭡니까?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것들을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은 계약하면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매매, 교환, 정려 그 세 마디가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타 과목 등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계약 이꼴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다? 매매, 교환, 정려.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붙어야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개공사가 중개를 왜 한다?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시거든. 오늘 우리 계약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 고상하게 법률행위 합시다. 이래도 돼. 그러면 지나가는 제3자는 공부 안 한 놈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가 뭔데 하면 오늘 매매합시다. 오늘 임대차 계약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 쫙 잡고 계셔야 돼. 그래서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그럼 사실행위라는 말도 좀 쉽지는 않는데 이렇게 설명했죠.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지금 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고? 1번 펑펑 운다. 울기는 왜 우는데 지금 그죠? 울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물건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지하철하고 20m 거리에 있는 아파트고 그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고 예전 가격은 얼마로서 물건을 잘 확인해서 매수자한테 설명을 하면 계약이 되기나 말기나 하겠지 그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를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당한 것은 1번 이렇게 갑니다. 4번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비교적 많이 틀리셨는데 왜 틀린가 하면 답이 5번이에요. 5번은 이제 평소 문제에서 잘 이렇게 안면이 잘 없어. 왜 5번이 옳은가 하면 국토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러니까 출제자가 수험생들이 이런 거 아는 거 별로 안 반갑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는 슬쩍 흘러가지만 한 번쯤은 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현저하게 잘못 출제했다면 몇 년 동안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5년간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 법 조문입니다. 이걸 한 번은 봐놓으셔야 돼. 자, 그럼 옳은 게 5번으로 돌았으니까 틀린 걸 수정해야 되죠. 1.
만 18세인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에게 뻥띠안도 응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뻥띠안이 누구예요? 베트남 여인도 되고 탈레반인도 되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등은 시험을 면제받아 등록만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X.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업을 한다는 판례.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때문에 X죠. 최소 선발인은 원래 10,000명을 뽑겠다.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 원래는 20%를 뽑겠다를 공고하는데 이거를 직권으로 공고하겠습니까?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상대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럼 원래 10,000명을 뽑겠다. 20%를 뽑겠다. 만약 이렇게 숫자를 정하면 1등부터 만등까지만 합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건 상대평가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원래 여러분 시험 치는 데는 최소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말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돌고 있죠. 상대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합격자가 많다 이 뜻이에요. 상대평가해야 된다. 또는 2년마다 해야 된다. 또는 글로벌 시대, 글로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영어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밖에서 돌고 있다고요. 결국은 숫자를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평가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이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말, 이 경우 5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것 때문에 X예요. 결격 사유는 아니고 당연히 중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거,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맞죠? 그런데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면 OX, O 이렇게 전달했잖아. 그죠? 그런데도 아니 5년간 시험을 못 친다는데 어째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내년에 반갑게 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죠? 지금 그죠? 이건 의식을 해놓으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자기가 다 알고도 답을 찍을 때는 다르게 탁 찍는다니까. 이게 지금 그죠? 즉시 중개보존이 될 수 있으니까 중개업 해도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막바지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지문도 한 번쯤은 훑고 지나가야 됩니다. 5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조원과 관련된 기술인데 옳은 것은 참 많이도 했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옳은 것 답이 1번입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란 하고 출발하면 뭐부터 나와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정확하게 돌았잖아요. 이거 빠지면 틀려요. 근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빼고도 말이 너무나 매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닌 자 들었고 마지막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로서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1번이 O. 틀린 거 수정합니다. 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개공사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반드시 신고합니다. 자, 묻습니다. 고용신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대로 꼭 나오더라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한 번 고용한 자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평생 같이 있는 거 아니니까. 종료 신고는 언제까지? 10일 내로. 이거 반대로 너무나 많이 따라와요. 하여튼. 자, 일단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도 틀렸지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 자, 보조원이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데 만약 징역형에 처해졌다면 그 개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구한다. X. 벌금형이 부과되는 게 양벌 규정이죠. 틀렸고. 4.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소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옆에다가 웃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지문을 고용인이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소공사도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왔어야 안 맞겠습니까? X.
5. 개공사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X. 제한이 없다. 10명 있어도 되고 1명도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은 중개보조원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 더 보탠다면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무슨 교육 받아야 됩니까? 직무교육을 있어야 되고 직무교육은 3, 4시간 그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 중개보조원을 해부했습니다. 6번 넘어갑니다.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저절로 세 사람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개공사의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세 사람의 업무 범위인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다. 들어봤습니까?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는 제주도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고 강원도 물건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법인도 전국이지만 부침육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 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도 많이 강조했고, 자, 타당한 것은 답이 2번이죠. 등록관청은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의 업무 지역 범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을 위반하는 자는 부칙 6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칙 6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부칙 6조가 어디서 한다고요? 강남 역삼동에서 한다고 치면 이 사람은 영업지역이 어딥니까? 그렇지, 사무소가 있는 시, 도니까 서울시만 해야 돼. 근데 경기도 일산 용인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러면 이건 지역을 위반한 거잖아. 그죠? 위반하면 뭐에 해당한다? 6월의 업무 정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애초부터 위반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새기셔야 돼요. 자, 맞는 게 2번이라면, 자,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전국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를 하면 틀렸습니다. 이 X. 3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고용했다면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웃깁니다. 강남 역삼동에 있는 부칙 6조가 소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돌렸어. 그러면 업무지역이 전국이 될까요? 사장을 따라갈까요? 사장을 따라서 시, 도로 가는 거예요. X. 자, 4번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이제 서울만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X. 이 거래 정보망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되는데 정보망에는 강원도 물건도 제주도 물건도 있다면 그것은 거래할 수 있다. 이랬지. 관할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X예요. 5. 현행 법령상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X.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지역은 구분을 하지만 법인이나 공인중개사 부칙 6조는 토, 근, 입, 광, 공이라는 물건은 동일하게 거래합니다.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시오. 물건에 대해서 구분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했죠. 7번 내려갑니다. 사무소 이전 매회 출제했고 매회 출제했던 이유는 본고사에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자,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틀리는 것 여러분 대체적으로 잘 정리하셨는데 답이 4번이죠. 등록관청 관할지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X. 사무소가 이전이 됐으면 당연히 사무소 확보 서류는 돌아야 되죠. 물어봅시다.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강남에 가면 삼성동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쪽으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면 내가 삼성동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에요. 자, 1, 2, 3, 5 잘 지문이 되어 있는데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개공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처벌합니까?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 이거는 관할구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죠? 강남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시로 이전했어요. 왜 이전했는가 하면 강남에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외로 도망을 간다면
어디서 처벌하느냐니까 구리에서는 나는 구리에서 잘못했는 거 없잖아. 그래서 처벌 안 한다면 이사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보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법은 누가 처벌하도록 만들었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지문이 중요합니다. 자, 맞고 5분도 맞겠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즉 강남에서 구리로 갔다. 그러면 강남에서 받았던 등록증을 갖다 내면 구리시장이 다시 재교부를 해준다라는 취지. 분사무소도 이전하면 당연히 재교부해 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것은 4번인데 그 5번 끝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그거 줄을 딱 꺼놓고 여러분 올해부터는 이것을 신고 확인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고 필증이나 밑에 뭐 적으라고요? 신고 확인서 같은 말이다. 표시해 놓을 것. 8번 내려갑니다. 공동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공동사용은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경무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죠? 사무소는 한 개인데 여러 명의 경무사가 쓰는 것을 공동사무소라니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죠?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사무소로 나왔는데 만약에 월세가 한 500 된다.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럼 세 사람이 쓰면 150만 원씩만 내더라도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비를 절감하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일거리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틀리는 것 답이 3번이죠. 휴업중인 사무소를 공동사용의 개념으로 제3자가 개설 등록 이전 신고한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X. 자, 휴업해놓고 다른 쪽으로 공동사무소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휴업한 자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X겠지.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자, 공부합시다.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가 되지 구성 개공사 전체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맞다. 공동사무소는 장소만 공동으로 활용하지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각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행위는 그 고용한 사람이 책임지지 전체 개공사의 행위가 아니죠. 2번 공동사용하는 개공사별 고용인의 고용 제한은 물론이고 당해 사무소 전체 단위의 고용인의 제한도 없다. 공동사무소 뭐 중개보조원을 3명만 둬야 된다. 각각 1명씩만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표현.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명과 부칙 6조 개공사 2명이 모여서 설치할 수도 있다. 맞다.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합니다. 5번 등록관청이 다른 개공사가 함께 모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는 개공사의 등록관청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동대문에서 개공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종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강남으로 가서 공동사무소를 설치하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등록관청이 다른 자가 이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공동사무소가 구성이 되니까 등록관청이 다른 자도 구성할 수 있는데 구성이 되면 등록관청은 동일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개념도 한번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9번. 휴업에 관련된 이 법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 휴업도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습니다. 본고사에도 무조건 나오니까. 자, 1번 틀렸죠? 폐업, 휴업,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모두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X. 뭐 때문에 X입니까? 폐업, 휴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 너무나 강조 많이 했죠? 등록증을 지참해야 되니까 반드시 방문 신고. 나머지들은 방문해도 되고 전자로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 자, 2, 3, 4, 5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2, 3, 4, 5를 틀렸다고 찍으셨으면 개과천선 하셔야 된다. 이까지도 이야기했고 특히 5번.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한 개공사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우리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복의 문표 반납 휴휴휴휴 휴업회번 100만 원 꽉투입니다. 자, 나머지 많은 것들은 확인해 주시고 10번 매회 나옵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인데 자, 포상금은 무등록 개공사 등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어야 지급을 하니까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검사의 동그라미 공소제기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 때 지급하지 불기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틀린 게 1번입니다. 자, 포상금 제도는 원래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 첫째 무, 거, 양 들어보셨습니까? 자,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그거는 무등록의 사촌 형님쯤 됩니다. 거짓으로 등록한 자, 다른 사람 자격증을 붙여서 등록했는 자. 양은 증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 100% 있죠. 양수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두 개가 도입이 돼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개공사도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영업을 합니다. 광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그 다음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거를 다른 말로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 말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들도 고발하면 포상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상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을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지금 이제 지문 2, 3, 4에 밑에 내려오지만 이제 보지 말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갈로 열고 국고에서 50%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디 가서 고발해야 됩니까? 고발하는 장소 지금 1번 지문에 보였어요.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거예요. 장소가 두 군데죠. 등록관청은 어디죠? 등록관청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은 어디죠? 우리나라에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두 군데예요. 거기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파출소 고발해도 된다 안 된다? 파출소가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고발하는 장소 두 개 딱 봐요. 자, 그럼 이쪽에 고발을 하면 이제 고발만 하면 포상을 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지. 저 사람 무등록이요 한다고 포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 유예를 했을 때 지급하는데 자, 그럼 지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지. 등록관청이 1개월 내로 지급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장소는 몇 군데? 두 군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시스템은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2, 3, 4, 5에 그 지문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묻는 거. 그럼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2명이 가서 고발했어요. 그럼 포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먼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인이 가면 균등하게 25만 원 지급해요. 근데 저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어. 우리말로 하면 2건이 들어왔어. 누구한테 지급한다? 최초. 그거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0번에 틀린 것 1번 잡았고 2, 3, 4, 5 봐요. 거기 2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어디 갖다 내야 된다?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얼마 내로? 3번에 1개월 내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 최초 이렇게 나와야 되죠.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사람 2인이 공동으로 했다. 어떻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근데 자기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그죠? 원래 25 가는데 저 사람 30 주고 나 20 주시오. 자기들이 합의한 대로 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포상금 반드시 새기셔야 될 단원입니다. 11번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옳지 않는 것 참 많이 하겠고 전속중개계약서 이 말은 이거잖아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인데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게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 안 빠진다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에게만 팔아달라는 게 전속이니까 개공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지 나한테만 딱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전속 중개는 의뢰인과 개공사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된다. 둘 다 유리한 형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옳지 않는 것 답이 3번이죠. 전속 개공사는 의뢰인이 그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당해 개공사 외의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기만 하면, 약간 틀린 냄새가 싹 나죠? 하기만 하면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X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하기만 하면 아니고 다른 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 위반이잖아, 그죠?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3번 정리하시고, 이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2번 지문입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빨리 물건의 정보를 올려야 살 사람, 손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라는 단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번, 개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며칠 내로 7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7일 내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를 공개한 때는 이번에는 지체 없이도 동그라미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를 해주니까, 자, 정보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지체 없이 공개하라 하면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팔아달라, 이렇게 아파트를, 용인에 있는 토지를 팔아달라고 하면 최소한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야 정보를 올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데 이거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하면 벌써 틀렸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를 공개했어. 이 아파트는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농협의 대출은 얼마나 돼 있다. 공개했으면 의뢰인한테는 이렇게 공개했습니다는 지체 없이 공개해 줄 수 있죠, 이 통지. 그 숫자를 2개를 돌립니다. 그래, 이걸 돌리는 걸 당하지 말고, 아,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할 수는 없어.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됩니다. 5번도 그래서 중요하죠. 그때 의뢰인이 비공개,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지문인데 옆에 위반시. 자, 정보 위반하면 제재가 뭐였죠? 상대적 취소사입니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걸었습니다. 틀린 것 3번. 12번.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정보를 올리는 장소, 거래정보망에 대해서도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여러분 암기표 7번, 8번에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고 예고도 했었고, 자, 12번 옳은 것은 4번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정보망은 누구끼리 돌아갑니까? 개공사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합니다. 옳은 것 4번. 수정합시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인 개공사 중에서 지정한다. X입니다. 법인인 개공사는 14조 업무만 해야 되지 이런 정보망 사업이라는 건 없죠. X.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시도 또는 특별시, 광시, 도 단위로 한 개 업체를 지정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다.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이거.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운영 규정을 정하여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왜 또 시도지사입니까? 자, 우리 과목이 뭐죠? 중개사법. 중개사법의 쌤이 저죠. 제 얼굴이 딱 보이면 무조건 국토장관의 승인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무조건 승인하면 국토장관. 다른 사람 없어요. 아니, 고정 딱 시키셔야 돼. 그런데 지적법 등에 가면 시도지사 승인 이런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섞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승인은 이뿐만 아니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승인 딱 누르면 무조건 국토장관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 승인이라는 말은 그죠? 여러분이 뭐는 승인, 신고, 허가,
인가 이런 말이 흘러가는데 성인이라는 말은 돈하고 연결한다. 자꾸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라는 뜻은 여러분 공제사업을 할 때 그죠?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 달에 수수료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으면 3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 받으면 위반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30만 원씩 사용료를 내다가 5만 원 올리겠습니다. 변경도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돼. 변경할 때도 중개사법 이 과목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승인하면 자동으로 국토장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숙제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적법,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토장관 승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법에서 승인사항이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5개니까 문제 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개 좀 찾아놔 보라고. 그러면 공부도 하시고 또 관심도 갈 거니까. 첫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뭐? 지번 변경 시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승인은 돈하고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번을 변경할 때 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강남 역삼동 1번지부터 55번지까지를 싹 밀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1번지부터 55번지까지를 이제 묶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지번을 통합해서 한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번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장부를 다 바꿔야 돼. 장부를 바꾸면 돈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돈하고 관련된다. 자꾸 이렇게 잡아봐요. 두 번째, 축척 변경이 있어요. 지적법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축척을 변경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축척을 변경한다는 말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3000분의 1 축척이 있어요. 이게 3000분의 1의 지도가 있는데 이걸 분할 합병이 계속 일어나니까 경계가 막 흐트러져 가지고 잘 안 보여. 좀 크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600분의 1로 바꾸는 것을 축척이 변경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작은 축척을 무엇으로 바꾼다? 큰 축척으로. 3000이 더 안 큽니까? 그런 사람은 날 세요. 지금 3000분의 1 이러면 반대로 들어가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3000분의 1의 축척에 지도가 있고 경계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이게 막 분할, 합병이 계속 일어나니까 경계가 흐트러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600분의 1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게 600분의 1로 바꾸면 도면이 몇 배가 커질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3000분의 1 축척을 600분의 1이면 이게 몇 배다? 5배잖아요. 5배 바뀐다면 틀려요. 옆으로 5배. 그죠? 밑으로도 5배. 몇 배? 25배가 커져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얼마나 정확해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넓게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경계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원래는 경계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내 땅을 저놈이 가지고 있네.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축척이 변경되면 정밀해진다. 그죠? 정밀해진다. 이 말은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어때요? 나는 내 땅이 이쯤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내 땅을 이만큼 쓰고 있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축척 변경이 일어나면 땅이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내 땅을 받아낼 사람은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청산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땅이 뺏긴 사람은 돈을 돌려받고 땅이 더 들어온 사람은 돈을 내놔야 돼.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하면 반드시 청산이라는 절차를 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를 정리해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시군구청 소관청이 시도지사한테 교부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작업은 사전에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척 변경도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에는 청산이라는 말이 흘러가요. 그죠? 거기까지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자, 다시. 우리 중개사법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가 국토장관의 승인인데 지적법에서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 돈하고 연결돼요. 첫째 뭐? 지번 변경. 두 번째 뭐? 축척 변경. 지금 2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 3가지 한번 찾아봐요. 지적법 쫙 넘기시면서 시도지사 승인 짝짝짝 끄면 5개가 나온다고. 그 5개니까 오지 쓴다. 문제 내기가 좋다고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아, 쌤이 모르는갑다. 그럴까봐 내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적 공부는 어디 보관하고 있죠? 토지대장면장은 소관청, 시군구에 보관하니까 이건 절대로 밖으로 반출하면 안 돼. 그죠? 원본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출할 수 있는 사유가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다, 홍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장부를 옮겨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장부를 옮길 수 있어요. 그죠? 그때 공부에 반출하면 시도지사 승인이 거기 하나 들어와요.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도 논바 있어요. 수사 목적상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반출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천재지변, 전쟁이나 홍수가 나거나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반출하는 거예요. 검사의 수사 목적상 이런 문제 탁 들으면 막 크게 보이거든. 그런 거 퍽 찍으시면 내년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시도지사 승인은 5개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제 2개 남아 있어요. 2개가 뭐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봐요. 그죠? 지적법, 여러분 공시법을 비교적 어려워 하시는데 지금 과목이 중개사법, 공법이 2차 과목이잖아. 그죠? 공시세법에서 지적은 점수를 받아야 돼. 지적은. 등기는 좀 힘들어해요. 보호표에는 저기 수험생들이. 그죠? 지적은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따라온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지적도 강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왜 여기까지 넘어갔는가 하면 지적법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개사법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가 국토장관의 승인입니다. 마지막 5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된 때는 6개월 내로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거래정보사 지정이 취소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1년이 안 되면 취소하죠. 그래서 취소사유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죠. 자, 답은 4번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3번부터 해맑은 정신으로 진행을 다시 합니다.